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비는 우리한테서 다 가고 집회는 다른데 참석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때도 있었고요. 부산에는 안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밥을 준다 하면 일로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종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집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예, 그건 뭐 이해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1절 날 눈도장을 찍으러 와요. 악수를 하러 옵니다. 왔구나. 얼마나 왔어요? 벌써 세대 왔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계세요? 저기 하고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대학문으로 갔다 옵니다. 여기는 버스 지원금 한 대당 20만 원씩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가 예산 쓰고 우리 돈 들이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는 무조건 조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회장님 잠깐만 여기 많은 사람 거기 지금 무신각에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집결인원을 많은 대전지 접대되는 중간 부분은 대가 몇 분이나 참석 인원이 지금 저희들도 예상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이 100명씩만 데리고 와주면 꽉 찰 것 같은데 그걸 좀 불가능할 거고 여기 오신 분은 적어도 한 10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문제는 지금 1000명 예산입니다. 딱 놓고 1000명 예산하는 이유는 부산에 벌써 몇 대입니까? 이번에 뭐 죄송합니다만 한 대는 뭐 한 대는 확실하고 아직 그 8.15 공지 안 날아갔죠? 아직 공지 안 나갔습니다. 내가 나갔습니다. 아직 그 문자 안 보냈습니다. 내가 내 문자 보냅니다. 내가 해놨습니다. 동상 이름으로 날아가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자 보십시다. 부산에서 버스가 3대가 될 거예요. 제 예산으로는. 대구에서는 10대로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40명씩 꽉 채운다고 보면 기타 지역에서 한 7대, 인천에서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한 대. 본부장 나왔습니까? 회장님 네. 저기 대전 본부장님 오셨어요. 대전 본부장 대전 문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버스 좀 해주실래요? 네. 네, 그러면 대전에 한 대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20대 봅니다. 20대는 800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800명 예산 잡았는데 빵꾸 나는 걸 100명 정도 빵꾸 난다고 보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300명 정도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명입니다. 1000명에 식사 제일 싼 게 3,000원입니다. 3,500원짜리 500원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하느냐? 도시락이 쓰레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정도 아닙니다. 한참 합니다. 선수차 한참.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따뜻하게 젓가락이 무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나가고 난 자리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럴 때는 빵이 좋습니다. 빵에 잼, 버터, 치즈 이런 거 갖다 놓고 마음껏 먹어라. 빵을 한 차 정도 갖다 놓으면 300명씩 떡을 치고 먹을 겁니다. 우유도 신선한 걸로 최고로 유효기간 바로 오늘 생산된 이런 거 미리 예약해가지고 1000개 정도 맞춰놓으면 그것도 한참입니다. 그거 1000개 잡상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에서는 빵이 좋습니다. 다만 빵 이겼다 이 소리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하여튼 밥 준다고 하더니 빵 주더라. 이래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간부님들께서 중앙에서 그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락 그 껍데기 그거 처리가 안 된다 그게 하는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좀 홍보를 해주시겠다 하면 처음에 제 생각을 뭐였는 줄 아십니까? 국수 끓이자. 국수 다발을 해가지고 그거 두 번째는 밥을 방앗간에서 맞춰와가지고 3분 카레 있잖아요. 그 딱 위에 따가지고 구워주면 카레가 되니까 3분 짜장도 있고 짜장가. 이게 카레가 하나가 600원 정도입니다. 도배로 왕창 사면은 400원, 360원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걸 카레로 해가지고 할까 했더니 카레 껍데기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또 냄새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카레도 사실상 현장에 지금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식빵 있잖아요. 식빵에 잼 카레 왕창 갖다 놓고 잼, 버터,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거 왕창 갖다 놓으면 나름대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야채도 좀 양상치 같은 거 몇 개 좀 씻어 놓으면 중간에 끼어가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빵은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 장점은 굉장히 센 장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인원수를 제가 정규리 도시락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단계는 가래떡이든지 백설기를 해서 제가 그것도 좀 합시다.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어야 제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것 좀 해주세요. 그거 좀 그럼 떡을 백설기 좋죠. 백설기를 아니 그거는 제가 합니다 담당으로. 그래서 인원 혹시 그 떡값도 본인이 아니 여기 박성호하고 해당 상없이 제가 하겠다는 박수! 낮춰야 어디다 이렇게 떡을 네. 300인분만 해주실래요? 300개요? 네, 300인분. 아니 그 정도는 해요. 박수! 그럼 떡은 일단 점심끼리 뭐 백설기로 할까요? 아니면 가래떡으로? 백설기가 좋다네요. 백설기가 여기도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가래떡도 백설기만 가래떡만. 김 싸서 먹으면 그것도 꽤 괜찮아요. 백설기 이렇게 가래떡 한 가지. 아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가래떡은 저 아니 150개. 애국당 통골면이요. 자, 우리가 어느 입장에 그 주문 대상 안 할게요. 알아서 해주시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자, 그러면 떡으로 점심을 때우라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점심이 부족할 때, 빵 가지고 좀 출출하다 할 때 네. 떡으로 채워내면 뭐 300개 300인분 맞춰놓고 600인분 먹으라 해도 빵을 먹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쓰레기 안 나오는 건 빵이 좋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상 들어가서 쓰레기는 안 나오잖아요. 떡도 쓰레기 안 나옵니다. 쓰레기 그랬을 때 그 떡으로 그거 해서 그러면 보신각으로 제가 배달을 시킬 건데 예. 시간 저기 아니 시간은 한 시 정도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그러면요. 아니 시간은 저 13살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아침부터 나가서 있을 거예요. 예. 저기 그러면 예. 저희 그 현충원에서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는 좋은데요. 보신각에서 준비위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팀을 또 조직을 해야 예, 돼요. 지금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해야 그러니까 된다. 행사 팀장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시면 양쪽으로 해야 된다. 양쪽. 저희들은 현충원에 안 가더라도 보신각으로 가서 대기하고 제가 밥 때문에 있겠습니다. 올라왔지. 죽이니까. 다른 거는 다 조항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마다 차 한 대밖에 안 올랐거든요. 조항회장님이 문자 보낸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3개가 된다고 되면은 아직 기적이겠지만은 그 조항회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계산을 하면은 차고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여태까지 해마다 한 대밖에 안 올랐는데 모르겠어요. 뭐 세대되면 다행이지만은 저는 혹시나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빵 이야기는 사실상은 그게 행진하면은 끊기가 안 맞는데 요 사모님께서 떡을 더 붙여준다 하니까 좀 도움은 되지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떡을 빵으로 한다면은 햄버거 쪽을 고기가 들어가기를 해야 끈기가 있어가지고 행진을 할 때 배고프다 안 할 건데 떡 먹고 행진 빵 먹고 그래 해가지고 행진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배고프다가 가격을 먼저 하세요. 예? 햄버거 하나 가격을 먼저 하세요. 그거는 좀 비싸겠죠. 그건 이제 꼭 그런 걸 안 해도 햄버거 또 싼 거 있습니다. 할인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거 알아보면 할인 억수로 하잖아요. 한 끼 정도는 그냥 뭐 굶어도 돼요. 아니 그거를 형편에 따라 참고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햄버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햄버거 말고도 또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은 식사 관계는 예산에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를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참고로 아주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 이걸 뭐 다 의견을 들어갖고 저희가 다 수렴할 수 있지만
최대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늦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공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의견, 지신용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각하고 현충원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을 도움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현충원하고 하는 거하고 나머지 종각 행사하는 것은 신용 부회장님 계시니까 하고 또 제가 공지 카페나 뭐 내용 부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보시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제가 올릴 거예요. 그때 저한테 메일을 하신다든가 제 번호 행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8일 행사에 대한 한 달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제 문자를 주셔도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행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저 강명 우리 저 옛날 지회장님 우리 고모님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행사 그 이제 굳이 뭐 행사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 박사모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거 뭐 구체적인 거는 회장님께서 보관을 갖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뭐 또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눈 얘기 또 사무실에서 8.15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런 8.15가 8.15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정광용 회장님의 어떤 다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태극기 쪽으로의 복귀 아니면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커밍아웃이라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8.15 행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그게 8.15 행사가 기반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오프라인에 활동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어디냐? 뭐 당연히 보신각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너무 이제 규모가 적고 또 아직까지 또 그 집회에 의해서 집회하고 관련된 그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용 회장님은 아직은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좀 더 법적인 그런 부담도 있을 거고 아까 말하는 또 나섰을 때 얼마나 반응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또 데미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구국 청년합이라는 이제 우리 명칭을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만 다음 아마 8.15 공지나 다음 공지부터는 뭐 제 전화번호로 나가지만 지금 공지는 전부 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제 거고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 문의는 이제 내가 상담을 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제 걸 넣은 거고 모든 건 회장님이 직접 보내세요. 직접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사모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부신각 기반으로 오프 활동을 할 것이고 온라인상으로는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유튜브로 이제 회장님께서 계속 활동을 하실 건데 우리의 역량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신각 너무 규모가 적고 또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계획이나 또 간부들 참석하는 거, 지방 참석하는 거 이런 게 논의가 안 됐고 상의가 안 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북도리님께서 이제 잘 짚으셨는데 회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제 부신각 집회는 규모가 작지만 꾸준히 해 오던 거라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용 회장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 기반이 당연히 이제 부신각이 될 것이고 물론 또 우리가 뭐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규모가 커지고 또 엄청나게 뭐 또 규모가 커져서 장소가 좋다 그러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일단 기존에 있던 요게 박사모의 어떤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아서 시시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회장님께서 분명히 부신각을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작다,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내 거다. 우리 박사모 거니까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키워나갈 때 정광용 회장님도 크실 거고 우리가 같이 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기반이 박사모 보신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어떤 현충원 행사다 뭐 보신각 행사다 이렇게
8월 15일 행사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바로 정강경 회장님이 커밍아웃하는 단계다 하는 그런 데서 주안점을 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또 간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부산본부장님 매년마다 한 대만 왔는데 이번에도 한 대만 온다. 그것은 뭐냐면 8.15 현충원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번에 지금 8.15 행사는 8.15 현충원 행사가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정강경 회장님과 박사모가 다시 한번 태동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8.15 때 한 대 왔으니까 이번에 한 대 온다 이런 개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기국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았고 박근혜 대통령 군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8.15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작년에 왔던 한 대를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한기국 때 10대 20대 왔던 데 기준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이번 8.15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부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분 그냥 우리가 탄핵했으니까 잊어버리고 박사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박사모라는 걸 타협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각오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직 갇혀 있는데 뭐 8.15 때 그냥 현충원 행사만 가면 된다 한 대만 가지고 요거는 좀 너무 제가 듣기엔 너무 섭섭하게 들려요. 그러면 당사자는 또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8.15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현충원에도 모이고 보신각에서 많이 모이는 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냥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한 대 모으는 힘들어요. 부산에서. 과거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애국당이 따로 빼가고 뭐 태극기 집회 다 빼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정강원 목사 얘기했죠. 많은 애국단체들이 8.15나 3.15 때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무대 빌릴 돈이 없고 강권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예비 소집하는데 세종무관회관에서 단체들 모이라고 그런 신문 광고만 2번씩 빵빵 때려요. 한 번 때리는데 거의 1,000만 원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 소집하는 데만 한 2,000만 원씩 쓰고 또 본행사 하는데 2번 쓰고 무대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뭐 거의 막 1억 원 가까이 수천만 원 1억 원까지 써가면서 모든 단체들 거의 흡수를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카톡에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한 군데 모여라, 한 군데 모여라. 맞아요. 한 군데 뭉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뭉쳐가지고 정강훈 목사한테 다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는 바로 김무성이 아바타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 김무성이하고 유튜버 찍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정강훈 목사가 저기 그 장이동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김무성이가 수시로 갔었고 거기서 같이 예배도 하고 계속 작업을 했고 그 정광훈 목사가 요번에 그 한국 기독교 청년회 회장이 됐죠.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노리고 김무성이가 붙었고 김무성이는 뒤에서 정치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힘을 보태줘야 되냐고요? 차라리 그러면 박상을 떠나셔야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제일 주동이고 가장 뭡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한 건 원인이 뭐예요? 도장 들고 나래서 아닙니까? 그거 왜 그래?